네, 영등포고등학교 기술 수업 8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은 PWM, Pulse with Modulation이라고 써 있죠.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펄스 폭 변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펄스가 무엇인지, 뭐, with는 뭔지, modulation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PWM을 하드웨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for문과 while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 구문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WM을 보면 이런 신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일까요? 디지털 신호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볼트에서 5볼트, 그리고 다시 또 0볼트로 갔다가 마이너스 5볼트. 계속 전압이 바뀌고 있죠. 계속 전압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신호의 모양은 사실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러한 신호로 만들어져요. 이러한 신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날로그 신호라고 부릅니다. 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변이 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호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은 5볼트만 쭉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5볼트와 0볼트 사이에서 동작이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에 한 값만 쭉 이어서 같은 값으로 이어서 반응을 하고 또 0볼트로 갔을 때도 같은 값, 1볼트로 5볼트로 왔을 때도 같은 값, 이렇게 직각 모양의 파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다른 뭐 0.5, 0.3, 뭐 1.4, 뭐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값들이 없어요. 다만 그냥 0과 5볼트, 0볼트와 5볼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리표로 얘기를 하면 true and false로 얘기를 하면 5볼트는 true가 되고 0볼트는 false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을 거예요. LED를 끌 것인지 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꼭 끄기만 해야 되느냐 켜기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어쩔 때는 내가 좀 요 정도의 밝기를 하고 싶다. 10 정도의 밝기, 어쩔 때는 50 정도의 밝기, 어쩔 때는 100%의 밝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두이노 보드는 디지털 신호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아날로그 신호를 쓰고 있는 것은 다 착각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빛으로 얘기했을 때 마치 우리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지나가죠? 뭐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1초에 24개에서 30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냥 스틸 컷 30장을 연속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면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청 주파수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0Hz부터 2만 Hz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대역과, 그러니까 20 밑에 대역과 2만 이상의 대역에서는 사람이 어떤 소리가 난다고 해도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겠죠. 자, 그리고 박쥐 같은 거 초음파 소리 막 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듣기도 하는데 보통 초음파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P3 플레이어 혹은 MP3 파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수업 시간에 사용해 봤을 건데
수업 시간이 아니고 뭐 예전에 뭐 영상이나 뭐 다른 수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을 건데 MP3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였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CD 한 장에 노래를 넣으면 노래를 넣을 수 있는 곡수가 한 15곡? 시간에 따라서 달랐거든요. CD 한 장에 한 70분 정도의 소리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CD 사용하지도 않지만 CD 한 장에 한 100곡 정도의 노래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MP3 압축 형식이 나오게 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압축이 됐을까요? 지금 얘기한 기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존,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존이 좀 전에 얘기하자면 뭐 20Hz 밑에, 그리고 2만 Hz 이상. 사실은 소리를 녹음을 하면 이 부분도 전부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사람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를 쉽게 많은 곡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요즘에는 MP3 플레이어 이론상으로는 192kbps 정도 쓰면 어, 사람들이 이제 구분할 수 없다. 128, 이론상으로는 128kbps를 쓰면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트레이트가 조금 더 높아지긴 했죠. 어쨌든 MP3건 MP4건 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이건 전부 다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용량을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디지털 신호만을 가지고 위쪽에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어, 데이터를 신호를 보내거나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것처럼 디지털 신호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전에 앞쪽에서 한번 봤지만 여기 디지털 신호 5V였다가 0V였다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이러한 신호 직각 모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시간에 따라서 요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5V이거나 0V이기만 한 거죠. 중간 값은 없어요. 뭐 2.5V, 뭐 3.3V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그리고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렇게 5V였다가 0V였다가 5V였다가 0V였다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반복되는 패턴이 한 번 실행될 때 그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앞에서 한번 봤을 때 이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장치에다가 집어 넣어 줬을 때 아날로그 장치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봤을 때 요 신호 5V를 쭉 아날로그 장치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장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몇 볼트라고 인식을 하게 될까요? 아날로그 장치는 이 신호를 5V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 신호, 그러니까 한 50% 정도, 50%는 5V를 주고 50%는 0V를 주는 이 주기를 가진 이 신호를 아날로그 장치에 공급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날로그 장치는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들일까요? 몇 볼트라고 인식을 할까요?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DTB 50%의 PWM 신호. DTB는 이 한 주기에서 5V와 0V를 몇 퍼센트의 비율로 주느냐 이 비율을 얘기합니다. 50%는 5V가 50%, 0V가 50% 공급된다는 얘기죠. 자, 이 신호를 아날로그 장치는 2.5V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를 해서 이러한 신호를 LED에다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LED의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LED의 밝기가 이론상으로는 5V에서 2.5V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LED는 색깔에 따라서 최대 밝기를 내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이론상 얘기하는 것과는. 왜냐하면 빨간색 LED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8V 그 정도면은 최대 밝기가 나오고, 흰색은 4V 정도가 돼야 최대 밝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5V가 된다는 얘기는 최대 밝기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하지만 터지지 않거나 뭐 고장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의 그 핀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 40m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최대 전압 이상을 공급을 하면 LED는 속 안에서 퍽 하고 터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그림으로 보면 제가 열심히 그렸지만 75%를 5V를 주고 25%를 0V를 준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듀티비 75%의 PWM 신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호를 아날로그 장비, 그러니까 LED 같은 데다가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ED는 몇 볼트로 인식을 하게 될까요? 자, 5V의 75%를 계산하면 되죠. 5V 곱하기 0.75, 그러면 3.75V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LED가 이 정도 전압의 밝기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PWM 신호, 자, 펄스 폭 변조라고 돼 있죠. 펄스는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신호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이 폭, 여기 검은색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5V를 주는 폭, 위스, 요것을 바꿈으로써 아날로그 장비가 적정한 전압값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변조 방식을 펄스 폭 변조, PW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폭을 25%로 줄이면 뭐 1.25 정도의 전압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죠. 아까 얘기했던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은 음악을 들을 때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용량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신호, 사람만 인식하지 못하면 돼요. 사실은 이 신호를 LED에다가 공급을 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밝기가 낮아졌구나, 전압이 아날로그 장치도 전압이 낮아졌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밝기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두워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WM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어떠한 현상이 만들어지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포문을 이용할 때 초기값 조건 실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11번 핀을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만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3, 5, 6, 9, 10, 11 여기에만 앞에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거나 PWM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핀에서는 디지털 신호만 읽거나 쓸 수 있는데 3, 5, 6, 9, 10, 11번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써줄 수 있어요. 왜 써줄 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읽는 곳은 자, 한번 볼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써줄 수 있는 곳은 여기에 3, 5, 6, 9, 10, 11 요 핀이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읽는 곳은 A0부터 A5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날로그 읽는 것, 그리고 읽는 부분은 여기 A0부터 A5까지고 디지털 신호를 읽고 쓰는 것은 0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쓰는 것은 3, 5, 6, 9, 10, 11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11번을 LED를 꽂아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변수에다가 11을 넣은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11번이 들어가 있겠죠. 이 LED라고 하는 변수에.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위쪽부터 한번 갈게요. void setup 핀 모드 LED 아웃풋. 자, LED라고 하는 핀, 그러니까 11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LED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 핀은 디지털로 신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날로그로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호를 읽어드리는 핀으로 쓸 건지 내보내는 핀으로 쓸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웃풋이죠.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를 가서 이제 포문에 대해서 포문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포문은 뭐냐면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킬 때 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문 사용하는 용법을 한번 볼게요. 크게 봤을 때 포문을 썼고 소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있죠.
자, 폼은 하나는 이렇게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봐야 돼요. 폼은 하나는 이렇게 이 중괄호 안에서 특정한 일을 반복하는 일,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또 폼은 새로운 폼문이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석을 하면 int i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int led는 11,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int led는 11, 이 예전에 얘기했을 때 머리, 가슴, 배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머리 부분에 써 있는 이 자료형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똑같이 동작이 돼요. 이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폼은 안에 이 조건에 들어가는 이 괄호, 소괄호 안에 있는 int는 이 폼은 안에서만 동작해요. 그래서 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전역은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은 요 지역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int i는 0. 그러니까 이 i 값은 요 폼은 안에서만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i 값을 초기화시켰어요. 초기화시켰다는 얘기는 i에다가 일단 0을 집어넣어줬다. 초기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 있고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세미콜론 두 개로.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초기값 설정하는 곳이구나.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조건이구나. 여기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i가 일단 0이니까 i가 25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볼 때 참으로 되겠죠. 참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문들을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구문을 실행해 볼까요? 아날로그 라이트 LED는 11이었죠. 11번에다가 i 값을 넣으래요. i는 뭐냐면 0이었죠. 자, 그러면 LED에다가 0을 아날로그 라이트 했으니까 11번 핀에 0을 아날로그 라이트 했으니까 LED가 그냥 꺼져 있겠죠. 그 상태를 0.02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놈이 실행이 됩니다. i++는 뭐냐면 i에다가 기존의 i에다가 1을 더해서 새로운 i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자,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i++는 i는 i+1 하고 똑같아요. 밑에 있는 i-는 i는 i-1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i가 0이었죠. 여기에서 0이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새로운 i 값은 1이 되겠죠.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중괄호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i는 1이 되겠죠. 조건에 255와 같죠? 참이죠. 255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에요. 그러면 또 실행해요. 또 한 바퀴 돌면 2, 또 한 바퀴 돌면 3. 계속 1씩 더해가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는 거죠. 11번 핀에다가. 그러면 11번 핀에 들어오는 값은 0번부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255가 될 때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쭉 올라가서 25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꽂혀 있는 LED는 점점 밝아지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되냐면 255까지. 이 i가 255가 되면 여기다 255를 쓰고 참이니까 쓰고 또 돌겠죠? 자, 그때 i++를 또 하면 i 값이 256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조건에 안 맞죠. 조건에 맞지 않으면 false가 돼서 중괄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다음 포문을 실행하겠죠. 이번에는 초기값이 255고 그 다음에 i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255니까 처음에 255를 썼다가 1을 빼겠죠. 254, 253, 252, 251 쭉 내려가겠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0까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서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는 false가 되니까 중괄호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중괄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루프를 타고 올라가죠. 이게 루프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겠죠. 자,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 건데 여기에 아두이노 보드에 그대로 있죠. 툴에서 포트를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꽂아주냐면 LED를 그냥 꽂아도 되고 브레드보드에 꽂아도 되는데 브레드보드에 한번 꽂아 볼게요. 아무데나 꽂아 놓고 LED의 긴 다리를 우리는 11번 핀을 쓰기로 했으니까 11번에 꽂고 짧은 다리를 GND에 꽂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났는데 왜 났냐면 툴에서 아두이노 101이 아니고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를 쓰고 있죠. 네, 우노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점점 쭉 밝아지죠? 그 다음에 어차피 최대 밝기가 2점 몇 볼트가 되면 최대 밝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밝은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죠. 자, 그러면 이 LED 같은 경우에는 5볼트를 계속 주면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 2.5볼트, 2.5볼트면 한 127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127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줘 보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할게요. 그러면 이 밝아져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최대값을 줄여버렸으니까요. 그러면 127이면 이 LED에는 0볼트에서부터 2.5볼트까지 공급했다가 다시 0볼트로 내려갔다가 2.5볼트까지 공급했다가 이런 신호를 계속 주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포문에 대한 구문을 끝냈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사실 우리가 포문 말고도 반복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구가 아니고 구문이 또 있어요. 포문 말고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구문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한번 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에 LED만 변수로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i도 i의 머리 부분에 뺐죠. 앞에 포문에서는 여기 포문 안에 int i는 0이라고 했는데 while문에서는 i는 0을 머리 부분으로 아예 빼버렸어요. while 뒤에 없죠. int i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수를 전역 변수로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void 셋업에서 이 부분은 똑같죠. LED 11번을 아웃풋으로 설정한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void loop로 들어가서 for 대신 while이라고 써주고요. while에서는 소괄호 안에다가 초기값, 조건, 그 다음에 할 일 써주는 게 아니고 조건만 써줘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i 값이 0이니까 i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조건 확인을 하는 거죠. 작거나 같으면 중괄호 안의 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절차지향형 프로그램이니까 i가 0인데 비교를 해봤더니 0보다 같냐? 255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어요. 참이죠.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줄을 실행을 해요. i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 집어넣어. 그럼 i 값은 1이 되겠죠. 아날로그 라이트 LED 11번 핀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고 0.02초 기다려. 다시 도는 거예요. 또 1을 집어넣고 또 돌고 254까지 돌겠죠. 254까지 돌면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255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55를 집어넣겠죠. 또 돌아요. 자, 그 다음에는 255니까 i 값이 255니까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괄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같은 값은 우리는 포함 안 시켰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같으니까 작은 게 아니고 같으니까 중괄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비교를 하는 거죠. i 값이 0보다 크니? 그러면 2를 빼. 그 다음에 집어넣어. i가 255였으니까 2를 빼면 254가 되겠죠. 254, 253, 252, 251 계속 반복하겠죠.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1이 될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1까지 가면 1보다 크니? 참. 그럼 1을 빼. 그럼 0이 되겠네요. i가. 그러면 0이 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았더니 0에서 0과 0을 비교했더니 0이 0보다 큰가요? 거짓이죠. 그러면 중괄호 밖으로 나오는 거고 밖으로 나왔더니 또 루프가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똑같이 동작을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일을 한번 열고 포문 말고 while문을 찾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똑같을 거예요. 프로그램은. 자, 이렇게 지금 쓴 거랑 똑같죠? 네, 이것을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LED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아까 처음에 255 조건을 255로 줬으니까 밝은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처음에 포문하고 동작이 똑같이 되긴 하지만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LED의 깜빡거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2가지 이상 찾아보고 선생님에게 브리핑하세요. 그러니까 while문이 됐던 아까 봤던 for문이 됐던 요 LED를
빠르게 깜빡거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밝기 범위 안에서 동작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자, i 값의 범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결과물을 브리핑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게 완전히 켜지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 범위 안에서 뭐 깜빡거리게 한다든지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밝기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